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1%, 코스닥은 0.83%또 하락 마감을 하였어요. 오전장에 살짝 흔들었다가 땡기는 그림이 분명히 나오다가 오후장에 일방적으로 밀었다라는 거죠. 그냥 오후장에 그냥 돈으로 밀었어요. 일단 그렇게 보이는 흐름이거든요. 이거 억지 그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분봉상이나 이 구름대 기준으로 보면요, 이 구름대 하단을 안으로 타고 들어가지는 않을 확률이라는 것 같아요. 즉 이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나서 이 구름대를 지나고 나서야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고버스를 안 죽이죠. 2,500원 밑으로 좀 밀어야 되고, 그 다음이 2,450원, 그리고 2,300원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500원 위에서 버텨요. 그죠? 그러놓고 장 막판에는 플러스로 마무리 지어버리죠. 왜? 우리 시장은 오후장 2시 반 넘어서 그냥 밀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뭐 했다? 장 막판에 매수세가 들어왔죠. 장 막판에 누구? 외놈들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죠? 3시까지 처음 밀다가 3시부터 갑자기 매수세가 막 들어와요. 근데 지수는 빠진다라는 거죠. 어디? 여기서부터 빠진다라는 거. 뭐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형제들, 삼형제들이 약재가 터졌죠. 내부자 거래. 결국엔 내부자 거래, 먼저 사고 팔고 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눌렸어요. 사실상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면서 주가, 이 지수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줄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이게 빠지면 누군가가 다른 종목을 사면서 또이또이를 해줘야 되는데, 즉 이 세 종목 빠지면 최소 5에서 10종목을 상승시켜갖고 또이또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쳐 미니까 밑에서 외놈들이 받으면서 이거를 쳐 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플러스권으로 수급은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지수는 밀린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수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수급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 개관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얘네가 계속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 뭐다? 언젠가는 시장은 돌아설 거고, 그런 얘네들이 팔기 시작하면 누구? 요 외놈들이 사기 시작할 거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랬든 저랬든 오늘 그래도 강하게 쳐밀리진 않았어요. 오후장에 좀 힘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진다, 즉 시장에 매수세가 없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875포인트 또 확인하는지 봐야 된다. 어제 저점을 지키는 흐름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흐름인데, 이 에코프로 형제들이 처음 밀리면서 어제 저점을 살짝 깼어요. 깨고 마무리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일부러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낸 건지, 왜 겁에 질리게 하려고, 장 막판에 누군가 동시호가에 시간에 누군가는 털고 나가게끔 하려고 요런 그림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일단은 열어놓자. 열어놓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90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해야 되는 거고, 900포인트 위로 안착하면 915에서 920포인트가 또 하나의 관건이다. 이랬든 저랬든 추세를 어느 정도 돌리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시장이 안정이 되려면 920포인트 위로 안착해야 된다. 안착하기 전까지는 뭐다? 장중에 흔들릴 수 있고 저점도 분명히 갱신할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시장이 아직도 불안정하다.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차피 결론은 날 거니까, 시장은 안정화가 되긴 하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악재든 뭐든 간에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3번이냐 4번이냐고 언제 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대충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기가 이제 참 애매한 자리예요. 버텨도 이상하지 않고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지금의 이 자리가 이랬든 저랬든 이 선을 제가 3개 그어놨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요게 이렇게 박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878 정도 되는 거고 이 878을 깨면 860까지는 무조건 쳐 밀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에요. 요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밀리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 자리가 한 905포인트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920포인트를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자라는 부분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도 2650포인트까지는 2650에서 2600포인트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라고만 그냥 우리는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판단하고 싶어요. 좀 애매하다. 그죠? 지금도 지지라인은 맞아요. 지지라인은 맞는데 쓸데없이 요것들을 계속 안 죽인다라는 거죠. 사기만 하지 팔진 않아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한 번은 누를 거다고. 오늘 일단 음봉의 흐름은 나오죠. 나오는데 장 막판에 역전이 됐죠. 지수를 미친듯이 밀어버리니까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고점 위로 못 올라가긴 했지만 고점 한호가 밑으로 갖다 놨죠. 이것도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인 거죠. 무슨 소리냐? 어제 고점을 못 넘겼으니까 내일 하루도 갭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예요. 대신 오늘도 미국 시장이 또 미친듯이 쳐 빠져버리면 내일 갭이 뜰 수도 있다라는 거죠. 즉 위냐 아래냐 갭이 뜰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는 뭐다? 갭이 필요한 자리다. 그게 아니면 일단 한 차례 더 눌러서 하방 압력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나서 오늘처럼 밑꼬리 달고 올라와야만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의 모양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팔지도 않았고 그죠? 그럼 이제 이 매도세가 언제 기어 나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금투 새끼들이 미친듯이 쳐사댄다라는 거죠. 외국인에 비해서도. 그죠? 주범들, 아무튼, 코스피 받아대면서, 요것도 사댄다. 양쪽을 노린다라는 거죠.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 사대고, 또 뭐예요? 코스피도, 어느 정도 사댄다라는 건, 그냥 위험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위험을 줄이겠다는 거. 얘도 사고, 쟤도 사고. 그러면서, 뭐, 좀 더 하락에 가까워지면, 여기서 3% 하락하더라도 저기서 플러스 6% 먹어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 게, 안정적으로 지들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죠? 그에 비해서, 외놈들은 미친듯이 팔아대면서, 시장을 위협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이유는 지들이 좀 더 싸게 사기 위함이다라고 밖에는 뭐 확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어디까지 쳐밀고 갈 거냐만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부탁되고 딱 어디까지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라는 거 지금은. 근데 뭐 대충 눈에 보이긴 하는데 대충 눈에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뭐 제가 뭐 시장의 주포가 아니니까 말하기 애매하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수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얘도 2700 글쎄요.
글쎄, 얘는 2800포인트 위로 안착해야 그냥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야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전화가 와서요. 자,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만 지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시장일 거예요. 결국은 현금이 있냐 없냐인 거겠죠. 대부분 주식을 보면 저도 뭐 이제 주식 거진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보면 똑같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뭐 기간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주식을 하는 시간과 투자를 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마인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혹은 아침에만 잠깐, 혹은 2시 이후에만 잠깐,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내가 가진 자금의 100%를 다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50%만, 혹은 누군가는 20% 정도만. 이런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현금 비중 자체가 이 정도만 하더라도 남들보다 많다라는 거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면 이 100%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1년 내내 주식을 해요. 그러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분들, 혹은 본전치기, 혹은 손실을 보는 분들이 나눠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요렇게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익권이에요. 대신 1년에 항상 못해도 2번에서 3번의 기회는 항상 와요. 즉 폭락이 온다라는 거죠. 폭락이. 그때만 그 나머지 자금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5개월, 6개월 손해보더라도 한 달 만에 그거를 다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농사, 1년 농사 다 지었다라고 하죠. 그런 흐름이 가끔 꼭 나온다라는 거. 시장을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그 1년 동안 그런 폭락의 시장은 꾸준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10에서 15% 정도는. 그러면 이 자리가 종목으로 따졌을 때 내가 선택을 잘하는 종목이라면 못해도 40에서 100% 이상의 종목의 수익률 혹은 하락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주식은 좀 여유롭게 뭐 용돈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하나마나일 것 같고요. 그 용돈 뭐 그 조금 벌려고 머리 싸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뭐라 그럴까요? 생업을 걸지는 말자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업 투자자들이야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냐 직장인 분들 위주에서는 말 그대로 본업이 있으면 부업 형식으로 또 하나의 수익, 뭐 수익 창출 그런 흐름으로 기다릴 줄도 알고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마인드를 잘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설이니까. 자, 어찌됐든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넘어와서 자, 안트로젠이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죠. 기존의 영상을 찍었을 때, 저는 일상으로 들었는데, 삼상의 1차 시험을 뭐,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시장도 좋지 않았고, 또 뉴스도 별론 거예요. 그죠? 하한가를 맞고 나서 한 차례 더 눌러놓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정리했거든요. 3만원 올라왔을 때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밑에서 받았다가 일단 정리를 했던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주가가 끊임없이 빠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기존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27,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이 기존의 마지노선 자리가 어디예요? 23,000원 부근이에요. 그죠? 이 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버티는 그림, 즉
이제는 매도세를 멈출 거냐, 아니면 더 눌러서 2만원 초반 혹은 15,000원까지 밀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임상에 대해서 실패는 했지만 또 시장에서 부정적인 의미죠. 이미 일상을 실패했으면 끝난 거다. 이게 3상의 1차 시험을 실패했으면 뭐 동물피를, 소피를 사용해서 걸른이라고 어쩐다 저쩐다 이 안트로젠에서는 말을 계속 해주는 입장인 거고, 그럼으로써 이것만 잘 해결되면 분명히 승산이 있다라는 회사의 관점이고, 그에 비해서 뭐 다른 전문가들은 이미 끝난 거다 라는 입장인 거고, 회사에서는 일본 임상도 남아있고 미국 이상도 기대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뭐 시험군들도 준비 중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그죠? 핑계인 건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임상으로 해서 주가가 만약에 올랐다고 쳐요, 기존에. 근데 이게 2018년이니까 뭐 이 임상이 일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한번 오르고, 그리고 대부분 임상이 2년 간격이니까 2년 아니면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그걸로 한번 오르고 일상으로, 혹은 요때 이상으로 오르고 지금이 3상으로 두드러 맞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이 간격이 뭐예요? 2년씩이에요 2000년, 18년, 그리고 지금이 2022년. 그죠? 2년의 간격이에요. 2년의 간격. 즉 2년마다 자리는 바닥으로 항상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요 자리에 대한 거래량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 이 매도세가 터지면서 이 거래량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23,0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 대신 여기서 지지를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34,000원 위까지 반등하지 못하면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르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은 우리가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회사에서 추구하는 뭐가 있다 그것도 다 실패를 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뭔가 물량을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누가? 주가를 지금까지 끌고 올렸던 인원이, 즉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면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죠. 하한가를 때리고 터졌어요. 즉 요 하한가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눌렀다라는 거죠. 누가?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포가 눌렀을 거라는 거죠. 그죠? 누군가 던지는 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뉴스가 나온다고 자동으로 주가가 눌리진 않아요. 누군가 던지면서 밑에 있는 매수 호가창을 비워놓고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때려버리니까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VI로 쳐밀리는 거고, 그죠? 이런 관점 보면 빵 눌렀다가 여기 갭 쭉 쳐놓고 빵 그냥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억지로 누른다라는 거거든요. 악재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선 급하게 눌렸기 때문에 거래가 안 터졌어요. 급하게 눌렀기 때문에 거래가 안 터진 거고, 실제적으로 이 다음날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여기서 누군가가 거래를 빵 터트리면서 물량을 털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샀을 거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렇게 해서 차트의 모양으로 들어와서 본다면요, 이 주가가 시작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예요. 어디? 여기 상한가 나왔던 자리 33,800원. 그리고 이 전에 꼬랑지를 내렸던 저점이 32,800원. 그럼 32,800원부터 33,800원 자리부터가 뭐다? 거래를 터뜨렸던 자리. 그리고 여기 갭 떠서 여기서부터 날렸다라는 거죠. 강하게 거래를 터뜨렸고, 여기가 거래가 많이 터졌던 자리,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본다면, 자, 본다면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자리가 어디? 하한가 떨어졌던 자리. 그죠? 이 자리를 하한가로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한가니까 여기에서 갭이 떨어지면 아무리 거래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첫 시작할 때 갭으로, 즉 돈을 살짝 써갖고 갭으로 밀어버리니까 이 자리는 깨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제 3만, 아까 3,800원과 32,800원 부분이죠. 요 자리가 또 한 차례 거래가 터졌던 자리죠.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더 밑으로 갭을 떨어뜨려 놓고 쳐 올려버리니까 올리는 척 하면서 주가를 눌렀단 말이에요. 왜? 여기 있는 갭을 메꾸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밑으로 쳐 밀면서 돈을 썼다. 즉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요 두 자리가. 그럼 즉 당분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3,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요런 자리로 만들어 놓고 뭘 만든다? 당분간은 박스권을 만들 거고, 요 자리를 넘기면 어디? 여기까지는 주워 먹는다. 그냥 대신 요 자리 위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거다. 즉 이 자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뉴스, 호재 뉴스, 이거 임상이 실패했는데 나아지고 있거나, 혹은 일본이나 미국 거 뭐가 된다 라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넘고 어디까지? 5만원 부근까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왜? 여기까지가 거래가 빵 터졌던 자리니까. 이해되시죠? 밑으로 어디서 받아주느냐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도 강하게 눌린다라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은 급등이 아니라 급락의 자리인 거예요. 그럼 내일이면 또 요렇게 자리를 잡겠죠. 뭐가? 볼린저 밴드가. 그럼 내일은 밑으로 갭이 안 떨어진다면 뭐다? 이제는 내일 혹은 모레는 볼린저 밴드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가? 주가가. 그러면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고 내일도 또 갭 하락으로 떨어진다? 그럼 한 번 더 밀고 나서 모레나 그 다음 때 들어앉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얀트로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ABL 바이오가 오늘 빠졌죠? 요날 제가 영상을 찍었죠. 요날 찍으면서 어디? 종가상 이 자리 29,8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어디? 31,5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칠 거다고. 그죠?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줬죠. 보여줬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온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이 31,500원 위로 몸통이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미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파락으로 밑에 있는 11선 밑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도 힘이 좋으니까 한 번 더 치는데 위에 있는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또 이 5일선 자리가 거래가 어제 그나마 조금 들어왔던 몸통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넘기니까 한 번 더 미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딱 애매하게 갖다 놨죠. 어디? 28,850원에. 그죠? 애매하게 갖다 놨어요. 그럼 내일 시장이 좋아서 29,750원, 즉 3만원 위로 또 올려다 놓으면 뭐다?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일 한 번 더 누른다면 뭐다? 27,000원 초반 혹은 27,500원까지 눌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제는 여기서 놀 거냐 아니면 여기서 놀 거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놀 건데 요 밑에는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요렇게 열어놓고 여기에서 27,500원? 500원 정도의 위치네요. 중간값으로 좀 따지기가 애매한 박스권이네요. 대충 요런 그림인데, 요 중간으로 따졌을 때 여기에 요렇게 박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딱 반반씩.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오버슈팅, 여기는 언더슈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박스는 실제적으로 위에서 노는 요 박스와 대충 여기
여기 만들어지는 이 중간 박스와 또 여기와 여기 만들어지는 중간 박스, 즉 요 자리와 요 자리는 그냥 밑꼬리를 달고 할 수 있는 자리다. 좀 더 올라오거나 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어찌됐든 단기적인 추세는 끝났다. 그럼 이젠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된다. 이 횡보가 위냐 아래냐의 관점인 거고, 그 횡보의 자리만 끝나면 또 한 차례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인트론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뭐 항체 관련 종목인 것 같고, 이 지수가 빠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빠지고 있죠. 기존에 강한 상승을 냈었고, 어떻게 보면 강한 상승을 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추세를 하방으로, 뭐야 이거, 추세를 하방으로 대략적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방을 현재는 이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여기에 대충 중간값을 그어 놓고요.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주봉으로 볼까요? 대략적으로 단기 바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그런 지지라인 부근, 즉 밑으로 내려오는 이 하단 근처라는 거죠. 16,000원 이 하단 근처인 거고, 처음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다? 상승했던 자리를 다 반납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어디, 이 음봉 자리인 거죠. 16,100원. 그죠? 이 16,100원을 현재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일은 흐름이 중요한 거겠죠. 뭐냐? 17,500원 위로 시가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다? 한 번 더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는 있다. 대신 이 16,200원을 지켜주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뭐다? 이제는 횡보한다라는 거고, 단기 바닥을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어디까지, 이 18,000원까지는 움직이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다. 즉 이게 17,500원으로 갭이 떠서 18,000원을 회복하면 위에서 노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노는 자리가 당분간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세를 돌리는, 즉 이 중간값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뭐다? 한 번 더 추세 상단을 때리러 올라온다 라는 관점인데, 이 월봉과 연봉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에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린다라는 거겠죠. 이 흐름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대략 박스를 만들었고, 여기 15,2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누군가가 꾸준하게 사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이 자리는 몸통을 만들어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27,000원 위로 올라오면 누군가가 꾸준하게 판다라는 그림. 그죠? 그러면 이 박스와 이 바닥의 대략적인 중간값이 21,0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21,000원과 15,200원의 또 중간값 정도가 18,000원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8,000원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대신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덕산 네오록스라는 종목이고, 뭐 OLED 관련 종목이고요.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얘도 15,000원대부터 75,000원, 뭐 이런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만큼 회사가 괜찮았다라는 거고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건데, 뭐 이제 4분기 실적과 1분기도 비수기라서 실적이 별로일 거다라고 하면서 지수가 현재는 빠지고 있는 자리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에 압력을 받았다라고 그냥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요 자리를 다 반납시키는 자리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는
이 4만원에서 요 36,000원 사이에서 주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예요. 즉 이 분기 4분기와 1분기의 실적이 좋지 않지만 향후 2분기부터 또 그 다음 올해 4분기까지는 또 실적이 나아질 수 있을 거냐, 코로나에 뭐 영향을 받든 어쨌든 간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런 종목은 실적주예요. 그죠? 회사가 꾸준하게 나아져야만이 그거를 보고 주주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강성주주들, 뭐 개인이 아닌 기관과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은 뭐 이제 다 털고 나갔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이 밑에서부터 따지고 본다면 아직도 들어와 있겠죠? 2019년 6월부터 볼까요? 그죠? 누가 많아요? 외놈하고 개관이 많죠. 얘네들이 꾸준히 들고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꾸준히 들고 올라오다가 어디 여기서 갑작스럽게 강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뭐다? 개인들이 여기서 주워 담아갔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이 개인들 매수세가 많은 거예요. 외놈들 개관들 팔 수 있게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닥은 기관이 잡고 추세는 외놈이 잡고 고점은 누가? 개인이 잡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올렸으니까 강하게 누른다. 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다? 주가가 올라오면서 얘네들이 흔들었던 자리, 외놈 개간이 흔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 아니라는 거죠. 여기와 혹여나 싶은 여기 자리. 혹여나 싶은, 즉 시장이 좀 돌아서면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 그 기술적 반등 자체가 강하지 못한 흐름으로 만들어낸다면, 즉 5만원 위로 안착을 다시 못한다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눌렀다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37,000원 밑으로. 웬만하면 3만원 초반 정도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갈 수 있다. 즉 얘는 길게 보고 끌고 가는 종목이지 단기 관점으로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자리 기어 들어오면 뭐다?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땡큐다라고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 악재가 있지 않는 한.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좀 더 빠져야 되는지,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을 한다면 어디를 꼭 넘겨야 하는지만 체크를 해야 된다. 즉 못 넘기면 뭐다? 주가가 또 한 차례 밀릴 수 있으니까 물량을 줄여야 된다.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돼? 다시 밑에서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거고요. 그리고 휴니드라는 종목, 뭐 방산주 관련 최근에 뭐 미사일 쏘네 마나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뭐 무전 전송 체계, 뭐 공급 체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슈팅이 나왔고, 뭐 슈팅이 나왔던 부분인데 버티다가 그냥 눌러버렸죠. 시장이 그지 같으면서 그냥 눌렀어요. 거래량이 애매하니까 계속 몸통을 받고 쳐 밀리는 그림이 나타났고, 누가 보더라도 어거지로 좀 쳐 눌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저는 좀 볼게요. 큰 흐름을 보면 주가가 미친듯이 쳐 밀리다가,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미친듯이 쳐 밀리다가 이 추세를 깨고 한 차례 더 내려가는 추세를 만들었었다가 이 자리로 올라타고 나서 이 추세의 중간값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펌핑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강하게 빠지다가 여기 3파래 빵 하고 쳐 올리면서 뭐다? 하락 추세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티고 다시 한 차례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단계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선 강하게 싸버렸으니까. 왜? 매도세를 멈추기 위해서 여기 자리를 확인할 게 아니고 그 다음 윗자리까지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려 앉아서 다시 한번 주가를 펌핑 시키면서 요 자리를 확인을 하고 주가가 다시 눌렸다가 또 한 차례 요 자리 확인했다가 주저앉아버린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 위에서 올라오던 이 평이 밑으로 깔리는 자리예요. 즉 이제는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대신 눌렀다가 올라오는 자리에 정배열을 만드는 부분은 뭐다? 이 이평에 이 이평을 캔들이 마중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7,0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얘가 이 2평까지 만나러 먼저 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 윗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버티는 그림, 뭐 어떻게 보면 이 7,9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위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밑에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점이 나올 수 있고, 이랬든 저랬든 뭐 주봉도 이제 추세를 조금씩 돌려가고 있고, 월봉은 돌리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즉 한방 강하게 터지고 이슈만 붙으면 얘는 좀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리예요. 한 만원에서 12,000원 자리까지. 바닥 대비해서 한 100% 정도는 한 차례 뽑아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대신 시간의 차이다.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냐, 좀 더 오래 갈 거냐만 판단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시장이 미친듯이 처음 밀었으니까 이제는 약간 스윙 혹은 중장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타 해봤자 뭐 얼마 먹지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짧게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단타가 유용하지만 이제 시장이 돌아서면서 중장기 차트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뭐 이재명이 체육 시설 체육 그런 쪽 얘기가 나오면서 이 LS 네트워크스라는 주가가 좀 최근에 움직였죠. 움직여서 상한가까지 갔던 부분인데 장중에 이 상한가가 풀리면서 눌렀어요. 오늘도 T노보틱스도 그런 그림인 거고,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끌고 가지를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스윙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강한 종목 아닌 이상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주가를 눌렀어요. 일봉은 참 이뻐요.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역배열인 거고, 여기서 강하게 올라갈 자리는 사실상 아니에요. 아직은. 왜? 아직 이 평이 정배열의 관점은 아니에요. 트위스트를 꼬는 자리고, 여기서 한 차례 올렸다가 주저앉으면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야만이 이 평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주봉과 월봉이 조금 애매해요. 왜? 위에 매물을 깔아놓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슈를 강하게 표출해줘야 된다. 강하게 뭔가 호재를 표출해야 된다. 그 호재가 지금 이 정책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 낼 거냐, 내지 못할 거냐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 낸다면 이랬든 한 4,700원에서 5,000원 부근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지금의 요 자리 유지하는 관점으로 나와야 돼요. 3,550원. 거진 종가죠. 내일 이 자리를 한 번 더 흘러서 한 3,450원 정도까지 밀리더라도 아니구나. 음, 3,400원 부근까지 한번 밀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 자리는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밑꼬리 달고 올라와야 되는 자리다. 어디까지? 3,550원 부근까지. 그래야 가는 차트예요. 아니면 누르는 차트예요. 찍어도 상관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자리다. 여기는 이해되시죠? 그럼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뽑아낼 거냐, 아니면 이 단기 슈팅은 요 자리에서 끝이 날 거냐는 어디 판단이 난다라는 거. 여기 밑에서 쳐놓을 거냐, 위에서
버텨서 올라갈 거냐 다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수앱지스가 오늘 또 상한가 갔다가 얘도 똑같죠? 얘도 오늘 똑같이 풀렸죠. 아침부터 강하게 상한가 팍 쳐놓고 눌렸어요. 제가 오늘 회원님들한테도 이수앱지스는 상한가 가지 못하면 지금 당장은 답이 없다. 그래서 상한가 가길래 좋아했더니 풀어버리더라고요. 양아치 새끼들. 자, 어찌됐든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죠. 근데 이 거래가 이 최근 흐름상에서는 좀 많이 나온 거지만 기존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약한 부분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뭐다? 신호는 한번 터트려 준 거예요. 이제 신호는 터트려 준 거고, 이 이슈가 뭐 기술 이전 관련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이 한국 코퍼스인가요? 뭐예요 이거? 한국 코퍼스가 원래 스푸트니크 이 백신을 생산한다고 그래갖고 바이넥스, 이수앱지스, 종근당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조합을 했다가 이게 취소가 됐어요. 바이넥스는 공장 바꿔달라 하니까 안 한다 그러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안 한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단은 우리가 다이다이 타겠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친듯이 빠진 거예요. 왜? 스푸트니크로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스푸트니크가 취소되면서 그 자리까지 빠진 거예요 지금. 그죠? 시장은 항상 공평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요런 제약바이오가 미친듯이 너무 가니까는 나중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이 받는다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스푸트니크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여기서 버텼으면 올라가는 자리, 못 버텼기 때문에 그 밑에 자리까지 민 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슈를 터트리면서 반등이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유지할 거냐 못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 관점인 거고, 다시 6,400원이죠. 6,400원 자리를 이탈하냐 안 하냐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자리 이탈하면 무조건 6,000원까지 밀어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오늘의 이 슈팅이 최근에 꾸준하게 하락했던 이 추세를 잡아주는 계기가 될 거냐. 근데 옆으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추세를 그냥 유지할 거냐야. 똑같이 또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자리인 거죠. 요런 그림으로 계속 만들어내다가 또 이렇게 추세를 바꿨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그만큼 매수세가 없다라는 거죠. 이슈가 없다라는 거고, 뭔가 악재를 뒤집을 만한 호재도 없고 시장도 좋지 않고. 그죠? 그럼 이제는 여기서 옆으로 버티는지 그림을 봐야 된다. 만약에 옆으로 버티는 자리만 잘 나타난다면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는 한 번 정도 올라왔다가 아예 주가를 주저앉히든 그냥 횡보하는 자리를 또 만들어내든 할 거다. 요 자리에서 버텨야 요 자리를 먹으러 간다. 그리고 요 자리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그 다음 또 요 자리와 요 자리를 잡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스푸트니크를 또 계약을 성사를 시키든 아니면 이 회사만의 호재로 실적이 늘어나든 둘 중에 뭐가 하나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녹화 영상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실시간으로 월수금이 될지 화목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